우리가 권리소득이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사나 비즈니스를 좀 제대로 배우고 앞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사람이 권리소득을 얻고 싶은 사람인지를 먼저 선택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공 체크리스트 하나 골드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자, 우선 우리 이 줌에 들어오신 분들은 권리소득을 벌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인 거잖아요. 그럼 권리소득을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결국에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놀고 싶을 때 노는 상황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는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 근데 그때 쉬더라도 삶이 그대로 유지되는 삶.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나의 삶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싶다. 그런 삶을 한번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쉬더라도 윤택한 삶 자체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런 걸 좀 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권리소득을 벌겠다라는 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그 전에 다시 복습으로 들어가 보자면 권리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이 4사분면에서 B와 I의 분면으로 갈아타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중에서 우리가 B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B에 속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죠? 이 빅 비즈니스에 속하는 방법, 속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때? 그렇죠. 3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어, 뭐였어요?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내가 만드는 거. 그쵸? 내가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그때는 그 성공 사례, 멘토나 스승을 찾아서 배우라라고 나왔고, 그 배우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 10년에서 15년. 그 다음에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사는 방법이 있었고, 그때 얼마 정도가 든다라고 나왔었죠? 12억이었나요? 12억 정도? 그쵸? 어쨌든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갔었고, 그리고 3번째 방법이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사면서 비즈니스의 일부가 되는 방법이었고, 이때는 그 책에 나온 거에서는 대부분 미국에서는 한 가입비 $200 정도가 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정말 권리소득을 얻을 거고, 평범한 내가 몇십억이 있지 않은 내가 10년이나 15년에 멘토를 찾아서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를 배우려는 그 방법 외에 다른 걸 찾고 있다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평범한 사람한테는 엄청난 도구가 된다라는 것까지 좀 따라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이제 권리소득으로서 내가 얼마를 벌고 싶은지가 조금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매달 끊기지 않고 10만 원씩 들어와도 사실 권리소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100만 원씩 들어와도 권리소득이고 어쨌든 내가 손을 놨을 때 꾸준히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권리소득인데 내가 그걸 어느 정도를 벌고 싶은지가 좀 설정이 돼야 이 유산화라는 비즈니스에 내가 좀 밀도 있게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기한을 가져야 되는지 좀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 정도를 조금 정리를 해두셔야 한다. 유산화 일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제품을 바꾸고 내 소비의 패턴을 바꾸고 또 다른 사람들도 소비 패턴을 바꿔서 나의 팀을 꾸리는 일이잖아요. 그들이 평생 같이 소비를 바꾸고 또 소개를 하고 또 소비를 바꾸고 이걸 계속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수입이 권리소득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지속하는 일인데 그 과정에서 막막하지 않으려면은 좀 데이터들을 봐야 돼요. 지금 선행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수입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했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렸나 그런 것들 좀 알아보시면 막막함이 좀 덜하겠죠? 막막함이 좀 덜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그직 루비라는 거는 월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루비에 따라서 더 많이 버는 분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그직 루비라고 하면은 월 1,000만 원 정도는 권리소득으로 평균적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직급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월 1,000만 뭐 권리소득으로 들어오면 이런 말들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좀 잡히잖아요. 사실 골드라는 직급은 6개월 안에도 가고요. 1년 안에도 가고
막 10년에 걸쳐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내가 어디까지 벌고 싶고 나의 인생의 목표 안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설정하신 다음에 그 기한을 정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 유산화를 선택하자마자 권리소득을 얻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 상황이 될 때 그걸 만들어 놨을 때 권리소득으로서 내가 내 삶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원하는 상황까지 만들기 전까지는 노동수입처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월천이 들어오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아, 유산으로 지금, 유산으로 지금 버는 것보다 나 지금 본업에서 훨씬 더 많이 버는데. 근데 내가 그 일을 그만뒀을 때 어떠냐는 거죠. 그 일을 그만뒀을 때도 월천이 따박따박 들어오느냐. 근데 유산화는 내가 이그쟁 루비, 탄탄한 이그쟁 루비를 만들어 놨을 때면 그게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탄탄함에 따라서 유지가 된다라는 게 완벽하게 다른 일이라는 거죠. 똑같이 월천을 벌어도 지속하고 유지가 되는 일이냐. 아니면 내가 이 일을 그만둬 지금 당장에 내가 월천을 벌고 월천을 버는데 그만뒀을 때 뚝 끊기는 일이냐.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하면서 그럼 유지되는 일을 할래. 아, 유산화 유지되는 일이네. 나 그럼 이거 해야겠다. 이거 해야겠다. 라는 거를 한 번 더 찍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자, 이거 해야 되겠다까지 왔으면 이때부터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 내 거다. 유산화 이 일 내 거다. 라는 마음. 그게 결국에는 뭘까요? 오너 마인드죠. 오너 마인드. 내가 월 500을 권리소득으로 벌래. 내가 월 1000을 벌래. 나는 월 1억을 벌래. 2억을 벌래. 3억을 벌래.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 일에서는. 뭐 아니면 누군가는 나는 40만 원, 50만 원만 따박따박 들어와도 좋겠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얘기하잖아요. 대신에 그거를 선택한 나의 책임이라는 거죠. 유산화는 아무도 월급을 주지 않아요. 월급을 회사에서 주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 그대로 정직하게 내가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보다도 이 내 거다. 내가 이거를 내 삶에서 만들어내겠다는 오너 마인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요, 두 가지로 오너 마인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선은 자영업자들도 오너 마인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들 내가 내 돈 투자해서 내 일 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자영업자들이 내가 투자해서 내 이 투자금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내가 성공을 시켜야 돼라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된다. 플러스 유산화에 특화된 오너 마인드가 두 가지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유산화라는 일은 자영업이 아니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의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영업자의 일을 시작한 거예요. 뭐 학원을 열었다, 치킨집을 열었다, 요가원을 열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투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치킨집 같은 경우에 뭐 1억에서 2억 정도, 뭐 닭갈비집을 열어도 한 2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2억을 대부분 대출을 받잖아요. 이 2억이 현금으로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빚을 졌어요. 빚을 져서 제대로 해보겠다고 어떤 가게를 차렸단 말이에요. 어떤 뭐 학원을 차렸고 뭐를 차렸어요. 그랬을 때 내가 가져야 되는 마인드가 뭐가 있을까요? 그 할인 리더님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할인 리더님이 지금 나 제대로 이거 장사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 해가지고 가게를 열었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마음들이 들어올까요? 손해보지 않고 꼭 음, 성공해야 되는 돈을 벌어야겠다. 이 그치. 플러스로 전환해야겠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닭갈비집을 열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장사가 안 돼요. 손님이 없어. 파리만 끌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SNS 작업하고, 음, 그다음에 블로그 홍보도 하고, 네, 전단지를 좀 길에서 뿌리고, 네, 현수막, 그다음에 뭐 네, 경품 추천 이벤트, 네. 쿠폰제 도입, 음. 그다음에 20대 전략, 마케팅? 20대 전략? 요즘 20대 애들이 뭘 좋아하나? 트렌드 같은 거? 그쵸. 그쵸. 이게 사실 너무 자연스러운 사고인 것 같아요.
내가 투자금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 거를 살리려는 방법들을 막 고민을 할 거란 말이죠. 자, 자영업자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게스트하우스를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그때 저는 게스트하우스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처음 해봤어요. 저는 계속 가르치는 일만 하다가 이런 게스트하우스 일이라는 걸 전혀 몰랐잖아요. 그때 저한테 되게 필요했던 마인드가 뭐였을까요? 아, 나 이 일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여행은 해봤지 운영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마인드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거를 똑같이 유산에 적용해 보면 저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나 해봤어. 아이, 내가 좀 경험해 봤는데, 에이, 알지. 그런 분들 치고 유산화 비즈니스 잘하는 분들 있을까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산화는 처음이고 나는 이 일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본업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 유산화 비즈니스는 내가 처음이다. 그래서 기꺼이 배워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너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배운다라는 게 사실은 결국에는 프로가 되기 위해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유산화에서도 똑같이 필요하다. 그게 결국은 오너 마인드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업계에 나를 맞추는 노력인 것 같아요. 그 업계에 나를 맞추는, 나라는 사람이 원래 이런 선호도가 있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정말 이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내가 되어야 하는지 똑같이 처음 하는 이 유산화에 나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성공자들의 데이터를 보고 모습을 보면 되겠죠. 저는 뭐 요가 강사를 오래 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장은 그냥 추리닝이에요. 이렇게 레깅스 입고 그런 모습이지만 유산화에 그게 과연 그쵸 옳은 모습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프로다운 모습인 거니까. 그래서 유산화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산화화하는 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분들 있죠. 저는 유산화를 하면은 제가 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제 이러니까는 이제 성향이 외향으로 바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아이 내향형이 93% 나왔었는데 중간에 했을 때 한 96%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했는데 100%가 나왔어요. 내향형이. 하지만 상관없다. 나의 내향 성향 따위. 그쵸? 그러니까 유산화에 맞는 나의 성향을 기르고 그 성향을 쓰면 된다. 그게 결국에는 프로가 되고 내 사업체를 지키는 마인드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요. 내 거라는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영업자 마인드가 필요한데 그건 아까 할인리더님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매출이 없고 손님이 없을 때 뭐라도 한다라는 거죠. 내가 투자한 돈이 마이너스로 가지 않기. 근데 물론 유산화는 내가 투자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덜해요, 마음이. 하지만 최소한 내가 2억의 빚을 졌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쵸? 어쩌면은 더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마음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투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내가 이 일에 처음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모른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리더들한테 보이는 특징이 뭘까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질문을 많이 하고요. 시도 때도 없이 질문을 하고 그런 분들은, 이 일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잘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유산화에 나를 맞춘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산화로 삶을 함께 가기도 하지만 유산화라는 너무 좋은 도구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유산화에 나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기본적인 자영업자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영불이 되었을 때 그 영불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게 이 마인드를 생각하면은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내가 커피숍 열었을 때 매출 0으로 놔두지 않잖아요. 뭐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자, 그러면 유산화에 특화된 우리 오너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유산화라는 일이 어떻게 다른 일인지를 좀 정리하셔야 되죠. 자, 유산화와 다른 일의 차이점은 뭐다? 유산화와 다른 일의 차이점은 뭐다? 우리 의원 리더님? 그냥 자영업이랑은 다르다. 뭐죠? 내가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일을 안 해도 권리소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권리소득을 받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이 자영업이랑 다른 종류의 일이라는 거를 한 번 더 인지를 해야 되고, 자, 그럼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사장님과 사장님끼리 같이 협업하는 일이에요. 이 일은. 사장님과 사장님들끼리 협업하는 일. 그러니까 제가 직급이 지금 루비고 유란 스폰서님이 다이아고 다른 리더님들이 아직 그게 아니지만 결국에는 다 그렇게 오실 거고 저희는 저희가 먼저 경험한 것들을 알려드리고 상의하고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서는 소통이 중요해요. 중요하다를 넘어서서 그냥 소통하는 일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유산화 일은 팩트입니다. 소통하는 일이라는 게 팩트. 내가 소통을 안 하고 있다? 유산화를 안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소통하는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잘 감이 안 오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들하고 요거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일이 소통하는 일이고 상담하는 일이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 제품을 먹고 이런 건 너무너무 당연하고 미팅하고 그쵸? 사람들을 초대하고 후속하는 일이라는 거. 그거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된다. 저는 미팅도 싫고, 후속하는 것도 싫고, 사람 만나는 거 싫고. 그쵸. 하지만 유산화를 도구로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나를 맞추는 게 필요하잖아요. 다 배워서 할 수 있어요. 다 알려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이 일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기꺼이 하겠다라는 마음이거든요. 제가, 내향이 100%잖아요. 내향이 100%인데 리더님도 저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게 안 보이죠? 할 수 있어요. 성향이랑 상관없이 100%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를 이 일에 맞추면 돼요. 그게 프로인 거잖아요. 그쵸? 나의 성향과 상관없이 기꺼이 나를 맞추고 변화시키는 게 결국은 프로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일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자, 권리소득과 노동수입은 뭐를 가지고 있느냐 유무였죠. 오케이, 오케이. 자, 의원 리더님 입모양 보이죠? 뭐죠? 시스템. 시스템. 권리소득이, 그쵸. 우리 정은 리더님 이미 알고 계셨어. 훌륭해요. 자, 노동수입과 권리소득이 우리가 이 유산을 통해서 권리소득 얻을 수 있는 건 시스템을 우리가 유산을 통해서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나의 인프라도 시스템이 되지만 여러 가지 내가 초대한 사람들이 발디딜 수 있는 모든 장소들 있죠. 모든 장소들. 뭐 홈미팅, 본사,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본사에서도 여러 가지 요일별로 프로그램들이 있고, 컨벤션이 있고, 또 글로벌 컨벤션이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활용을 함으로써 나라는 사람의 능력보다 내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나는 홈미팅 같은 건 좋은데, 난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모인 거는, 내 적성에 너무 안 맞는다. 그런 호불호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진짜 똑똑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이 일은, 자영업자와 사업자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자영업자는 다 내가 하려고 한다. 자, 내가 딱 나의 호불호가 있어서 나는 홈미팅만 좋아. 그래서 홈미팅으로만 사람을 초대해요. 그러면 나 같은 그릇의 사람답게 만들지 못해요. 근데 이 일은 나보다 그릇이 더 큰 사람도 내 안에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의 그릇보다 더 큰 걸 내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쉬워요? 내가 그 큰 사람이 되는 게 쉬워요? 아니면은 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곳에 그냥 초대하는 게 쉬워요? 초대하는 게 쉽지.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나를 소개시켜준 사람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쩌다가 본사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사업 설명을 하는 사람한테 뭔가 동기부여가 확 돼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막 진짜 막 나를 잡아 끌고 난 정말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컨벤션에 갔어요. 그냥 여행한다고 치고 그냥 컨벤션 한번 갔다 오자 해서 가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거기에서 완전히 유산이랑 만나버려가지고 빅리더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있는 시스템을 매칭을 시켜주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이분은 되게 큰 그릇으로 돈에 대한 나보다 더 큰 어떤 마인드가 가지고 있는 분이야. 이분이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뭘까를 내가 고민을 해서 매칭을 시키고 초대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시스템이 누구한테 맞춤이 될지 내가 경험을 해봐야죠. 내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알기 위해 경험을 할까요? 아니죠. 이 시스템은 누구를 위한 걸까? 이 시스템은 어떤 사람들을 위한 걸까? 이 시스템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 시스템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각각의 시스템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알면 좋겠죠. 자, 이치유산화 타임이라는 거는 박사님들이 강의를 해준다라는 메리트가 있단 말이에요. 박사님들, 그쵸? 실제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사업가가 강의를 해주는 게 아니라, 박사님이 강의를 해주고, 그 이후에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이상의 분들이 또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도움이 있으실 만한 분들을 초대하면 되겠죠. 이렇게 각각의 시스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시스템이랑 맞고 틀리냐를 보려고 경험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지에 그 눈을 기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활용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유산화의 특화된 오너 마인드가 뭐가 있을까요? 유산화는요,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의 나를 보고 나는 별로야라는 분이 있지만 내가 이 안에서 예뻐지고 내가 갑자기 어떤 직급이라는 게 생기고 리더로서 아주 평범했던 내가 리더로서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실제로 뭐지?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다 성장 욕구가 있어요.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변화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프로모션이나 직급 이런 것들에 의도적으로 도전을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제주 프로모션. 뭐야? 제주도를 무슨 회사에서 보내주는 걸 갔어? 뭐지?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뭔가 세워지는 모습들, 도전해서 이뤄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내가 먼저 해내고, 보여주고, 도전한 것들을 결과치를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의도적인 목표 설정, 프로모션 달성,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시스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리더님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아주 작은 시스템부터, 즉, 톡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서부터 아주 큰 시스템까지 아주 똘똘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일을 하시던지 간에 내가 자영업을 하던 가게를 열던 뭐를 하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집중하고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내 에너지를 투자하는 게 필요해요. 그건 어떤 일이든 공통점이잖아요. 유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에너지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다른 건 뭐냐면 다른 일들, 그냥 일반적인 일들은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를 고민하잖아요. 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 내가 이 일을 그만둔 후에 내가 또 뭘 찾아야 되지? 왜냐면 우리는 120살, 140살까지 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올려드린 현실 점검 영상 있잖아요. 그런데 유산화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똑같이 집중하고 똑같이 노력을 투자하고 똑같이 시간 투자를 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원하는 만큼 벌지 못했다라고 해도 건강을 얻잖아요. 그쵸? 최소한 더 예뻐지죠? 능력치가 이미 올라가져 있어. 유산화 안에서 슬금슬금 발을 디뎌서 도전을 하다 보면 나라는 사람이 커져요. 능력치가 커져요.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 줄줄줄줄 말을 하게 되고 자존감이 바닥이던 사람들이 자존감이 올라가요.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사람을 얻죠. 그리고 공동체가 생겨요. 내가 속하는 공동체. 근데 그 공동체가 굉장히 정신과 마음적으로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를 얻게 된다? 권리소득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을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고민하게 되나요? 이 일은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할 때까지. 내가 원할 때까지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만두기 전까지 아무도 나를 자르지 않아요. 그쵸?
평생 가져갈 수 있다. 내가 지속하고 싶으면 지속하고, 아, 내가 원하는 권리소득 만들어졌다. 그때 쉬면 되죠. 그쵸? 정말 놀고 싶을 때 놀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그냥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해요. 유산화를.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가능한 일이죠. 근데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이 권리소득이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일이다라는 거를 꼭 인지를 해주세요. 자, 유산화는 시간을 당겨오는 일이잖아요. 똑같은 노력, 지금 노동 수입처럼 일을 하더라도 내가 제대로 이 자영업자의 마인드와 유산에 특화된 오너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시면 시간을 당겨오는 일입니다. 저의 2년 차의 소득은 4배가 됐고, 저는 그때 원래 하던 게스트하우스 일을 그만둘 수 있었어요. 근데 마침 코로나가 터졌어요. 먼저 그만뒀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제가 유산화로 이걸 마련해 놓지 않았으면 저는 망했어요. 전형적인 자영업자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이 권리소득은 어떤 일인가? 그럼 나는 권리소득을 기꺼이 얻으려는 사람인가? 그럼 지금은 어떻게 물어볼까요? 나는 오너인가? 를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오너인가? 자, 오너 마인드를 장착하시고요. 우리 멋진 사장님 대 사장님으로 일도 프로답게, 나의 삶도 원하는 대로 프로답게 살아가는 그런 멋진 오너들과의 비즈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화이팅 드릴게요. 화이팅!